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가 행정구역 조정 공론화에 나섰는데요. 현행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해 서귀포시와 함께 3개 행정시 권역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인력 확충과 청사 건립에 따른 비용이 만만치 않아 도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4개 시군은 폐지되고 법인격이 없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로 권한이 집중돼 행정치는 자기 결정권이 약화되고 주민 참여가 제약되면서 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 불만은 높아졌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정책 토론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현행 제주시를 동서 제주시로 분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선거구 기준으로 분리하면 동제주시는 24만 명, 서제주시는 26만 명, 서귀포시는 19만 명의 인구가 분포해 행정서비스 공급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행정구역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행정의 편의성 부분과 주민의 어떤 행정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부분을 우선으로 고려를 하고요. 생활권 반경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먼저의 기준으로 삼는 게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이기 때문에 제주시를 2개로 분리할 경우 새로 생기는 행정시에 공무원 인력 확충과 청사 건립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도민 공감대 형성이 관건입니다. 최소한 현재 서귀포시 인력을 조정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이상으로 가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 대충 현재 기준으로 약 한 1,200명 이상이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도민사회에서 꾸준히 제기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등이 무산된 상황이어서 제주도의 의지가 없는 한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도민사회의 설득력을 가지려면 도의회라든가 도에서 명확하게 행정체제 개편과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이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시 권역 조정에 대한 공론화는 시작됐지만 도민들에게 알려진 내용이 거의 없고 제주도는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추진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서 쟁점 사항들이 대부분 삭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법 소위원회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과 도의원의 공직 겸직, 인사청문회 동의 대상자 확대와 도의원 정수에서 교육의원 제외, 외국 영리병원 관련 조항 삭제 등은 의회 내 공감대와 도민 의견 수렴이 부족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교육감 피선거권 완화와 JDC의 명칭 변경은 추진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은 오는 12일 도의원 총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합니다. 중국에서 수면제의 일종인 향정신성 의약품 수억 원어치를 밀반입해 전국에 유통시킨 중국인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 광고를 올린 뒤 구매자들을 물색했는데 구매자 22명도 입건됐습니다. 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한 빌라를 덮칩니다. 상자 안에는 수면제 일종인 향정신성 의약품 졸피뎀과 조피클론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 트렁크 안에서도 약품이 상자째 나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향정신성 의약품은 7,000알, 시가로 3억 3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향정신성 의약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키다 적발된 것은 중국인 5명. 경찰은 이들이 중국에서 배와 항공기 등을 통해 국제택배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반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체류하면서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린 뒤 연락해오는 이들에게 졸피뎀과 조피클론 6에서 7알을 약 20만 원씩 받고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들로부터 약품을 구입한 내국인은 22명. 주로 20대에서 40대까지 회사원과 자영업자 등으로 다양했고
제주도민 1명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유통되는 전문 의약품들은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인 향정신성 의약품을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3명과 구매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중국 현지 총책과 추가 구매자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한 개 병동이 코호트 격리된 가운데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 시내 종합병원에서 근무했던 645번째 확진자의 가족 2명과 해당 병동이 동일 집단 격리 조치되기 전에 퇴원한 환자 1명이 진단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병동은 오는 22일까지 코호트 격리가 진행되는데 의료진과 환자, 간병인 154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오늘 경남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 1명도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650명으로 늘었습니다. 50대 자가격리자가 주거지를 수차례 이탈해 경찰이 차량을 수배하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17일까지 자가격리 조치된 A씨는 지난 6일 밤 주거지를 이탈했다 지인의 신고로 붙잡혔고 이튿날 휴대전화를 집에 둔 채 또다시 이탈했다가 오늘 차량 수배에 나선 경찰에 의해 서귀포 지역에서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제주시는 A씨를 격리시설에 보내고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에 따라 다음 달 2일까지 현행 1.5단계를 3주 더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의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2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방역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4.3 무장봉기 1년 제주 상황을 짚어보는 1947년 제주.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증폭되는 1947년 갈등의 전개 과정을 살펴봅니다. 3.1 발포 사건 이후 미군정은 제주 상황을 이념 대립으로 몰아가고 다른 지역 출신 군인과 경찰들을 대거 투입했는데요. 폭행과 총기 난사에 이어 고문치사 사건까지 잇따르면서 도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판결문을 통해 드러난 1947년 제주의 진실. 해방의 기쁨과 통일정부 수립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은 3.1 발포 사건으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민간인 6명이 숨진 3.1 사건에 대해 경찰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주민과 군경 간 갈등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3월 10일 3.1 사건에 항의하는 민관 총파업이 시작되자 경찰은 닷새 만에 다른 지역 출신 응원경찰 200여 명을 제주에 투입해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4월에는 파업 참가자 260명이 군사재판에 넘어갔고 8월에는 동광리에서 하곡수매 반대운동 충돌이, 조천읍에서는 경찰의 총기 난사로 마을 주민 3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밭에가 오늘은 거기들랑 막 그냥 총질을 막 힘세게 총질을 해요. 그 사람은 그냥 오늘에는 총질을 해요. 총만 난 타올론 비나 보름이나 불정하면 막 죽어내요. 아파. 9월부터는 서북청년단이 마을 유지들을 상대로 테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미군정 정보당국마저 극에 달한 테러 행위에 대해 서북청년단에 경고를 보내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보고까지 올릴 정도로 제주의 갈등 사태는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결국 이듬해 초 3건의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자 남로당 제주도당은 신촌회의에서 무장투쟁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탄압이
1년여간 전개되는 과정에서 48년도로 접어드는데 대정 지역에서 양은하와 같은 청년 학생들이 고문을 받다가 죽어나가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은 무장봉기 결정이 이루어지고 4월 3일 무장봉기 탓에 제주도 반란과 폭동 등 이념 논쟁이 끊이질 않았던 제주 4.3 사건. 70여 년 세월이 지난 지금이라도 역사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위해 1947년 제주 당시 상황을 명확히 조명하고 4.3의 정명을 찾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맑고 포근한 하루였습니다. 동풍이 유입되면서 오후부터는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동풍에 의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제주 동부 지역과 산지에는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오늘 밤에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와 산지에는 이틀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말 동안 불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내리고 난 후에는 건조함이 다소 해소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맑고 따뜻하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시의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개겠고요.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북부와 남부, 동부 지역이 12도로 시작하겠고 서부 지역은 11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부와 남부가 18도까지 오르겠고 동부 지역 16도, 북부 지역은 17도의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바다에서 레저 활동 즐기시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봄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수요일에는 기온이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도 입구 사거리에서 발생한 4중 추돌 사고 가해자인 4.5톤 화물차 운전기사가 구속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영장 전담 신병직 부장판사는 화물차 운전자 41살 A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 도주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일 제주도 입구 사거리에서 1톤 화물차와 버스 2대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59명을 다치게 한 혐의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점검을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 입구 사거리 4중 추돌 사고로 사경을 헤매는 학생에게 긴급 수혈이 필요하다는 소식에 100명이 넘는 도민들의 헌혈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제주혈액원에 따르면 피해 학생을 위한 지정 헌혈에 107명이 동참해 피해 학생이 당분간 쓸 수 있는 40리터의 혈액이 모아졌습니다. 피해 학생은 어제 오전 4시간에 걸친 수술을 받고 출혈이 계속돼 가족들이 긴급 수혈을 호소했는데 학생의 아버지는 딸이 수술을 무사히 끝내고 경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도민들의 큰 도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제주도 입구 사거리 4중 추돌 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선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이영호 학생에게 감사패가 수여됐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큰 사고가 난 순간에 보여준 이영호 학생의 용기 있고 헌신적인 구조 활동이 큰 귀감이 됐다며 제주 도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해안동의 한 가건물에서 자동차를 싸게 수리해준다며 고객을 모아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판금과 도색 등 차량 수리를 한 45살 A씨를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불법 체류 외국인도 2명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사업장을 인계받았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이전 사업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주택가격이 잘못됐다는 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집주인들의 의견 제출이 급증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접수된 의견은 49건으로 지난해의 15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국토부가 폐가와 무허가 건물 등 47곳을 표준주택으로 잘못 선정해 인근 주택 1,100여 채의 공시가격이 왜곡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여 206명을 적발해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운전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명 넘게 줄었지만 면허 취소 비율은 40.7%에서 58.2%로 크게 증가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